동양 철학, 특히 주역과 이 6대 정체성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 생명종 중에서도 잠깐 말한 바 있지만은 원래 생명 존중이 우리 6대 존중의 맨 밑바탕, 뿌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이 서양에서는 카오스라 그러죠. 혼돈. 근데 동양에서는 이걸 태극이라 그러죠. 이 태극에서 희미한 두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음과 양. 네.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의 대표는 하늘이요. 여자의 대표는 땅이죠.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끌리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하늘과 땅이 사랑을 나누는 건 특별하게 공자께서 인온한다. 천지 인온하여 만물 생원이라. 인온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인자와 온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할 인자, 따뜻할 온자인데 앞에 실사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실처럼 엉겼다. 이런 상징을 띠고 있고 다른 말로는 주역에서 용전우야라. 용이 들판에서 서로 싸웠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접한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땅이 만물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막 뭐 소, 말, 돼지, 뭐 풀 나다 보니까 사람이 나오는데 천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너를 반장으로 삼았죠. 만물을 이끌어라. 우리가 자식이 9명, 10명 나면 그 중에 맞이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죠. 사람이 만물을 대신해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 원주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인류의 정체성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걸 원주에서 다시 되살렸다는 것은 원주 정체성의 뿌리로 삼았다는 것은 원주의 복이죠. 그러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든든한 뿌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저항실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용성장이죠. 저항은 왜 하는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김재감 목사가 영원산상에서 저항한 거 자기 개인을 위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원주 시민 전체, 대중을 위한 그런 저항일 때만이 이 저항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개인의 욕심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만을 위한 것은 땡깡이죠. 그건 저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바로 포용성장입니다. 이 포용과 포옹은 이 사람을 안아주는 것인데 이 대학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유학 양자이후 가자야. 자식 기르는 법 공부하고 시집가는 여자는 있지 아니하다. 공부 안 하고 시집갑니다. 그럼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정성으로 꼭 안아주면 아이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한테서. 무슨 소리가 나나요? 무럭무럭. 무럭무럭 잘 자라죠. 이걸 포옹성장이라고 합니다. 꼭 안아주기만 하면 애는 잘 자라요. 포옹성장.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돼서도 이때는 수많은 사람, 타인을 안아줘야 됩니다. 근데, 타인을 안아주고 그냥 막 안아주면, 남자가 여자를 막 안아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미투가 되죠. 그러면 우리 원주민에도 이름 바꿔야죠. 아고라가 아니라 아이고라. 원주 미투민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안아주느냐? 마음으로 안아줘야죠. 근데 마음으로 안아준다고 해서 또 프랑스식으로 안아주면 안 됩니다. 프랑스에는 속담이 있는데 프랑스 속담에 프랑스 남자들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자의 70%를 품고 간다. 이 안아주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음흉한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안아주느냐? 자식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안아줘야죠. 따뜻한 마음으로. 이게 포용 성장입니다. 포용. 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포용하는 게 아니라 만물 다. 그래서 우리가 6, 7월에 그 먹이를 두는 것도 이게 뭐냐면은
짐승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주역에 보면은 왕용삼구라. 왕은 사냥할 때 세 방향으로만 짐승을 몬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한쪽 구석, 궁둥이를 보이고 도망가는 짐승은 잡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살려줘야지만, 일부를 살려줘야지만 그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새끼는 잡지 않습니다. 네. 새 집을 뒤져가지고 알을 다 꺼내면 그 새가 언제 큽니까? 네. 그리고 불을 질러서 잡으면 안 돼요. 네. 불을 질러서 잡으면은 다시는 짐승들이 거기 오지 않아요. 물을 맞고 또 잡고 완전히 씨를 말리거나 이런 것은 금지가 되는 거죠. 왜? 다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생명들입니다. 나무 하는 것도 옛날에 가을 낙엽이 진 다음에야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잡았지, 봄, 여름엔 한창 자라날 땐 잡으면 안 되죠. 포용성장입니다. 그러면 저항실천과 포용성장으로 이 생명을 잘 존중하고 보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죠. 네. 이 가지에서 아주 왕성한 꽃이 피는데 그게 첫 번째 꽃이 뭘까요? 바로 소통, 공감의 꽃이죠. 네. 소통. 자, 주역이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개가 비색 꽉 막히는 불통의 괴입니다. 네. 이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적연부동,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감이수통, 감정이 서로 드디어 통하는 거죠. 이게 소통입니다. 네. 감이소통, 감이수통, 감정이 서로 소통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녀가 사랑도 하게 되고 또 시인, 예술작품도 나오게 되고 영감을 얻어서. 네. 이 시인이 시를 쓰는 것도 어떤 사물에 대한 그 소통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감이수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하지고, 천하의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네. 다 이루어지죠. 이렇게 해서 소통이 일어나면은 서로 공감이 되는데, 네. 공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협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요 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인동심이면 길이단금이요. 네. 두 사람만 서로 협동을 해도 그 날카로움이 새를 자른다. 그리고 동심지어는 기취열하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서는 난초와 같은 향기가 흐르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두 사람만 협동해도 그런데 36만 5천 명 원주시민이 다 같이 협정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뭐 그냥 바로 새가 팍팍 녹아버리죠. 네. 대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통 공감. 그 다음에 협동으로 나가는 거죠. 협동. 네. 자, 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역에서 13번째가 천화동인꾀. 동인이 바로 협동하는 꾀입니다. 동인. 네. 이때 두 사람만 서로 협동을 해도 아까 날카로움이 새를 자른다 그랬죠. 그러면 두 사람이 아니라 36만 5천 명 원주시민이 협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큰 원주시민이 부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 개가 대유, 크게 소유했다는 대유계가 나오게 됩니다. 네. 화천대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천화동인 화천대유. 네. 이게 엄청 좋은 개입니다. 네. 그 김만배 씨가 그 주역을 많이 연구한 그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유학교육과를 나왔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적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유는 그냥 뭐 엄청난 소유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소유만 하게 어떠냐? 그 다음에는 풀어야죠. 네. 네?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걸 적이 능산하라. 적 쌓으면은 그 다음에 능이 이걸 풀어라. 베풀어라. 네. 영어로 스캐터, 뿌리라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 만약에 안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이 다 노합니다.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은 천지인, 바로 우주를 이루는 세 가지 재료죠. 그래서 삼재라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귀신까지도 드러나 화를 냅니다. 만약에 꼭 잔뜩 가지고 있고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데에 있는 걸 덜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주죠. 땅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의 재물을 변형을 시켜서 가난한 쪽으로 겸손한 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되느냐?
귀신은 아주 그 해를 끼쳐요. 많이 가지고 베풀지 않는 사람한테. 그리고 겸손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사람도 역시 많이 가까워 되풀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잘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복을 주죠.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소통, 공감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다시 나눔으로, 협동, 나눔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됐습니다. 자, 생명을 뿌리로.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두 줄기로 저항 실천과 포용 성장. 그리고 여기서 그 꽃이 핀 것이 소통, 공감, 협동, 나눔. 그럼 마지막 최후의 열매는 뭐냐? 일상예술이죠. 일상예술. 불교에서 말하는 일일시호일. 날이면 날마다 이 즐거운 날이요. 이게 바로 일상예술이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자에서 승물이 유심이라 했죠. 사물을 타고 놀아라. 즐겨라. 사물. 예를 들어서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걷기. 길을 타고 노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은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노는 거죠. 즐겨야죠. 미술하는 사람은 캔버스와 물감을 가지고 놀고,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기를 가지고 놀고, 사람마다 취미가 각각이니까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놀면 되는데, 장자는 이렇게 살라 그랬죠. 승물이 유심. 사물을 타고 유심. 노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예술은 마지막 열매로서 이렇게 즐겁게, 이 즐겁게 사는 게 바로 행복이죠. 원주의 6대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 이렇게 10분 이내로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